지난 2006년 설립된 뒤 줄곧 파랑새를 로고로 써온 트위터의 로고가 바뀌었습니다.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모든 새와 작별할 것이라며 로고 변경을 알렸습니다. 국제유가가 2%가량 상승했습니다. 공급 부족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쳤으며 최근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고심하는 많은 레스토랑들이 수익을 더 창출하기 위해 디지털 중심의 주문 방식에 의존하는 가운데 고객을 위한 드라이브-스루 서비스에 대한 찬반이 최근 일고 있습니다. 1959년 처음 출시된 바비 인형을 소재로 한 영화 바비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추진한 원자폭탄 제조 계획의 주역 로버트 오펜하이머를 다룬 전기 영화 오펜하이머가 미국 개봉 첫 주말 쌍끌이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Welcome back to WinTV News Today. 첫 번째 소식입니다. Elon Musk has made a dramatic change to Twitter by replacing its widely recognized bird logo with the letter X. Musk made a statement on the app that he will be ridding Twitter completely of bird motifs. 지난 2006년 설립된 뒤 줄곧 파랑새를 로고로 써온 트위터의 로고가 바뀌었습니다.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모든 새와 작별할 것이라며 로고 변경을 알렸습니다. 새 로고는 X입니다. 그의 X 사랑은 유별납니다. 우주항공업체 스페이스X 그리고 인공지능 개발업체 xAI에도 X가 빠지지 않습니다. 로고 변경에 그치지 않고 트위터를 슈퍼 앱으로 변신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의 메시지 교환 기능에 전자상거래와 금융 업무 기능까지 탑재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13억 명이 사용하는 위챗은 상품 결제와 화상통화, 쇼핑까지 가능한데 이게 본보기란 것입니다. 머스크의 야심찬 이런 계획이 빅테크 SNS 혁명의 도화선이 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기존에 익숙했던 브랜드의 파괴가 가져올 실패 가능성도 아울러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International oil prices have increased by approximately 2%, reaching their highest price in over 3 months. On the 25th, West Texas Intermediate crude oil alone rose by $1.67 or 2.2%. Various factors, including supply shortages, have influenced this surge. 국제 유가가 2%가량 상승했습니다. 공급 부족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쳤으며 최근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5일 외신에 따르면 전날 9월 인도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1.67달러 오른 배럴당 78.74달러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브렌트유도 전날 1.67달러 상승한 배럴당 82.74달러를 기록, 지난 4월 19일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번 유가 상승은 석유 수출기구 오페크 플러스 등이 감산으로 공급이 부족해지리라는 전망 속에 이미 4주 연속 상승한 상태입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긴축 기조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과 수요 확대, 중국 정부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져 유가 상승을 불붙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지프 맥모니글 국제에너지 포럼 사무총장은 최근 중국과 인도가 올해 하반기에 하루 200만 배럴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원유 수요는 하루 기준 약 9,900만 배럴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가는 이미 80달러에 이르렀으며 여기서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Drive-thrus are at an all-time high in popularity post-pandemic, and many fast food restaurants are making adjustments accordingly. Places like KFC and Chipotle are reducing dining space and revamping store layouts to make room for more efficient drive-thru service. 인플레이션에 고심하는 많은 레스토랑들이 수익을 더 창출하기 위해 디지털 중심의 주문 방식에 의존하는 가운데 고객을 위한 드라이브-스루 서비스에 대한 찬반이 최근 일고 있습니다. 이미 맥도날드, 버거킹, 파네라, 스타벅스 등의 브랜드는 오픈부터 드라이브-스루를 염두에 둡니다. 팬데믹을 거쳐 정착되기 시작한 본격적인 드라이브-스루 서비스로 소비자들의 이용률이 점차 늘어나고 주문 방법도 업그레이드해가면서 더 높은 디지털 판매를 이뤄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KFC, 치폴레, 던킨도넛 등은 새 드라이브-스루 모델로 식사 공간을 줄이고 효율적인 주문 방식을 위해 매장 레이아웃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한 예로 나이시한 조그마한 던킨도넛 매장은 팬데믹 동안 좁은 주차장이 항상 붐볐습니다. 부지 자체가 작은 땅이라 손님이 엄청 몰렸지만 매출의 증가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큰 도로에 접한 이 매장의 다른 한편은 오래된 주택들이 매장과 붙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주인은 아예 매장에 접해 있는 3개의 주택을 사들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충분한 드라이브스루 차선을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역 타운십의 승인을 받아냈고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마침내 최근 본격적인 매장 확충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소비자로 하여금 새로운 비대면 드라이브스루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주문을 늘리고 더 많은 매상을 창출하는 플랜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드라이브스루에 차들이 몰려 질비하게 늘어서면 동네 주택가의 교통을 정체시킨다는 불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서비스를 없애거나 차선을 줄여달라는 주민들의 소원이 시의회에 접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효율적 디지털 주문 방식이 대세를 잡아가는 추세 속에서 드라이브스루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대면으로 스토어의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슬로우 푸드를 즐기려는 소비자가 아닌 바에야 차 안에서 드라이브스루 서비스로 빠르게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고 픽업해가는 이 방식은 현재 효율적인 스토어 투자로 간주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인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The films Barbie and Oppenheimer both enjoyed a successful opening weekend in the United States, being referred to as twin hits at the box office. And the stark differences between the two movies are making for some interesting memes on social media. 1959년 처음 출시된 바비 인형을 소재로 한 영화 바비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추진한 원자폭탄 제조 계획의 주역 로버트 오펜하이머를 다룬 전기 영화 오펜하이머가 미국 개봉 첫 주말 쌍그리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바비는 지난 주말 개봉 후 사흘간 미국에서 1억 5,500만 달러, 오펜하이머는 8,05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할리우드에서는 개봉 첫 주말 영화 2편이 함께 1억 달러 이상과 5천만 달러 이상 티켓 판매액을 올린 것은 사상 최초라고 전했습니다. 두 영화는 20세기 중반 미국이 배경이라는 점을 빼고는 영화 성격이나 겨냥하는 관객층도 달라서 흥행 경쟁을 의식하지 않고 같은 날 개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중의 인식 속에는 마치 쌍둥이가 돼 서로를 밀어주는 것처럼 보였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인터넷 유행 콘텐츠를 뜻하는 밈이 바벤하이머란 애칭으로 불리우며 인기를 모아 흥행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열풍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 두 영화는 제작비를 훨씬 능가하는 수익을 올리는 중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덧붙였습니다. 넷플릭스 등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성장으로 침체했던 극장가 부활에 신호탄이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영화는 시리즈를 다시 이어가는 데 대한 피로감을 피해 독창적인 이야기 전개에 대한 관객의 갈증을 반영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Food assistance from the SNAP program will begin August 1st for qualifying residents in Illinois. Qualifying residents include U.S. citizens and immigrants with over 5 years of citizenship. An average of $189 per month is given to families in the program. 일리노이주 거주 가정들이 보충 영양 보조 프로그램 스냅의 혜택을 받을 경우 최대 $2,113의 금액을 8일 내로 지급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냅은 저소득 가정들이 가족의 건강과 웰빙을 위해 필수적인 영양가 있는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 지원을 제공합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스냅은 밝혔습니다. 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수령자는 미국 시민이거나 5년 이상 거주의 자격을 갖춘 이민자여야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281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6인 가구는 최대 $1,339, 10인 가구는 최대 $2,113의 금액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민들 중 식량 지원금을 수령하는 가구들은 전체 인구의 16%에 해당하며 약 1,980만 명에 이릅니다. 가구 구성원 1인당 월 평균 지원금은 $189입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The Bank of America Chicago Marathon has released their lineup for the epic race set to take place on October 8th. All previous 4 champions are set to return this year, with several other notable runners joining the fray to challenge past records. 10월에 열리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카고 마라톤이 2023년 선수 라인업을 발표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대회가 역사상 가장 재능 있는 마라톤 선수들로 구성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올해의 레이스에서는 지난해 남자 부문 우승자 벤슨 키프로토, 여자 부문 우승자 루스 챔네티치, 남자 휠체어 부문 우승자 마르셀 허그, 그리고 여자 휠체어 부문 우승자 수자나 스카로니 선수가 모두 10월 8일에 열리는 이 대회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기록을 깨려는 새로운 도전자들도 대거 참가할 예정입니다. 시카고는 세계 기록 수립과 역사적인 첫 출전 경험을 하는 곳으로 이 대회를 통해 종종 선수들이 스포츠의 전설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래 몇 년 동안 이야기할 역사적인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경기 총괄 디렉터 카리 핑코스키는 설명했습니다. 2023년 시카고 마라톤에는 4만 5천 명의 러너들이 참가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마라톤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A measure that would change the way first responders handle mental health crises was approved today by the City Council's Committee on Health and Human Relations in Chicago. This ordinance, known as Treatment Not Trauma, is seen by many as only the first step in fixing this issue. 시카고 시의회 보건 및 인간관계위원회가 24일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출동 체계를 바꿀 수 있는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트리트먼트 not trauma라고 불리는 이 조치에 따르면 누군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로 비상 서비스에 전화하면 경찰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 특화된 의료 전문가가 동행해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위험에 처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브랜든 존슨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해 투자하는 것은 준비되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앞에서 증언할 일부 사람들은 경찰과 함께 대응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효과가 없으며 경찰은 이러한 상황에서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도시 전반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모바일 위기 대응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시카고 시장 측은 10여 년 전에 폐쇄된 지역사회 기반의 정신건강센터를 다시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and I will see you back here tomorrow on WinTV News Today.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